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어저께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이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영정에 영혼에 모두 숙연하게 기원하는 이러한 모습들, 국민들의 추모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분의 족적이 또 한 번 느껴지는 그 숨결,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숨결, 한번 이 대한민국 오늘을 만들어 놓은, 이룩해 놓은 경제적, 사회적 모든 걸 이룩해 놓은 이것을 지금 이것이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는 어제부터 그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공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 어떻게든지 갑자기 윤풍을 막아라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윤풍을 막아라 이런 긴급명령이 내려지지나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오늘입니다. 어저께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권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청난 비상격파 명령이라도 내렸듯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공격의 목표가 똑같고 목표 지점이 똑같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석열을 그렇게 찍어내려고 아무리 하면 할수록 윤석열은 더 크게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뭐 나올까 혹시, 또 잘 덮을 수 있을까 혹시 할지를 몰라도 그거는 착각입니다.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벌써 민심에 윤석열은 편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 정말 어떠한 것을 꺼내도 추미애 장관의 말 맞다나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윤석열은 국민들이 믿습니다. 바로 그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대망론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군부를 떼더니 월요일인 어저께 바로 본격적으로 여권이 집중적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윤석열 대망론을 격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니까 윤석열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납니다. 왜? 아니, 여권이 뭉쳐서 어저께 나오는 그 집중 공격 현상을 보고, 윤석열 대망론에 이제 불이 붙었구나. 과거에는 이렇듯 대망론의 격파론까지, 이렇게 비상까지 걸려본 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이 있을 때 여권이 그렇게 대망론의 격파론을 갖다가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고건 총리가 과거에 대망론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대권에서 자기네 여권에서 격파. 이번에는 자기네 여권에서 여권이 여권을 격파하는 작업입니다. 이거 얼마나 신기한 신기루입니까? 아니, 자기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총대를 맨 듯하니 말이죠. 그러나 대통령은 초연합니다. 대통령은 침묵입니다. 계속해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을 자를 수도 자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건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미애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산 넘어 산이구나 혼자 탄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 심력을 기울여서 그를 부숴왔건만 검찰청 떡이고 이것 떡이고 저것 떡이면서 막무가내로 내가 이렇게 아주 집중 공격을 해서 검찰을 다 부숴놨는데 이자가 왜 이렇게 살아나 있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윤석열이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나를 갖다가 지가 죽어주면은 내가 서울시장 할 텐데 뭐라도 그 다음에 괜찮을 텐데 라고 탄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탄식할지도 모르죠.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추미애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어저께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선을 넘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다. 딱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을 넘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쟁 선전포고입니다. 또 민주당은 그러자마자 민주당 소위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이 국감을 갖다 사회를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국감 기간만이라도 중립하는 척하고 그걸 보여야 될 사람이 바로 어저께 뭐라고 그랬냐면 악마의 영혼을 판 파우스트다. 권력에 취했나? 악마의 영혼을 판 파우스트다. 아주 문자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괴테 파우스트를 갖다가 아마 읽은 모양이죠. 아니면 괴테 파우스트에 대해서 좀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든지 악마의 영혼을 판 파우스트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운명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그 윤호중 씨가 문자를 좀 썼어요. 어저께. 민주당에도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문자를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있구나.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악마의 영혼을 판,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윤석열이다 이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망론으로 정치권이 이제 들썩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민주당 추미애 그들의 탓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여권이 이제 전부 단결해서 윤풍을 차단하자라고 총력전에 나선 듯 보이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추장관이 국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어저께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인 법무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김진애 그 법원도 행정부다 하는 한 아주 비민주적인 여성 의원인가요? 그게? 아니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을 갖다 법원도 행정부에 속한다. 행정부에는 법원과 행정부가 다 같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삼권분립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이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그 여성 정치인 김진애라는 분, 요번에 처음 얼굴을 뵌 분인데 열린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김진애 의원이 질문하자마자 말이죠. 오늘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에는 소위 윤풍을 막아라 라는 제하의 글도 아주 기사가 멋있게 나왔습니다. 네.
MBC 라디오에서 그 윤호중 아까 얘기한 국회 법사위원장 이분이 말이죠. 출연해가지고 아주 참 웃기는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불쌍하기까지 하다. 이랬습니다. 불쌍하기까지 하다. 아주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불쌍하기까지 하다. 이런 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고 일난했습니다. 윤 총장에게는 그 어디에도 권력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 몰두해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생각이라는 사실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윤호중의 말이 설득력이 벌써 없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상 정치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이게 말이죠.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소설의 그 이 줄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판 파우스트 해가지고 제법 문학적 이런 부분을 표기를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면서 정계 입문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공격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신동근이란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한때 황나땡 이제 황교안 나오면 땡큐라는 얘기 황나땡 땡큐라는 얘기 그런 말이 있었다 하면서 지난 총선 결과로 황나땡은 틀리지 않았음이 선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문을 열고서 그 다음에 보수 세력에서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대망이든 소망이든 생각하는 이들의 자유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오면은 윤나땡 윤석열 나오면 땡큐 라고 말하고 싶다 말하겠다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윤석열이 굉장히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나서가지고 윤석열 죽여라. 지금 죽이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우리가 당한다. 이런 어떤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 지금 이 프레임상으로 보면 선거는 프레임인데 대선은 프레임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의 소위 지금까지 한 문재인 정권의 심볼릭한 상징적인 부분이 딱 누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시극히 구체적으로 지금 죽이다시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낙연이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아니 어쩌면 퍼센티지가 한 40대 60으로 전망은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아니면 30대 70으로도 보는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50대 50으로 보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민주당 대망론으로서 해서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다고 가정할 때 그때는 뭐가 됩니까? 문재인 프레임 대 무슨 프레임? 반문 프레임. 문재인과 가장 각을 세웠던 사람,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이 야권에서 누군가. 이 프레임이 잡힐 때는 지금 정치를 잘하고 공처 같은 그런 무리한 짓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민심을 잡고 또 속칭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상한 나라를 가지만 않았더라면
백전백패죠. 그 프레임 자체가 의미가 없죠. 승리할 수 있죠. 백전백패가 아니고 백전백승이 되죠. 이낙연 대통령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당 후보가 이낙연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나 지금 국민의 인식이라든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국민이 고약한 하면서 고약한 물음표를 딱 붙여놓는다면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라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대고 우리 공무원을 갖다가 총살을 시키고 불을 태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미사일을 쏴대도 아무 말 못하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귀하게 지금까지 70여 년을 버텨온 한미동맹을 부숴내리는 사람들. 자, 이 프레임이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허무는 듯한 9.19 군사비를 갖다가 임의로 혼자서 만들어낸 또 거기다가 혼자 가서 종전선언을 한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 경제, 코로나 탓으로 핑계로 10월 3일 모인 대한민국 국민들 못 모이게 하여 차벽을 세우고 소위 죄인상성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코로나를 이유로 그러한 설까지 놔두는 바로 이러한 선에서 선거를 치른다. 백전백패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그들로 하여금 이런 물음표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윤풍을 막아라. 지금 윤풍을 막아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양향자라는 그 최고위원은 또 뭐라고 했느냐. 막말에 실력도 의심되는 검찰총장을 대망론으로 키워내야 하는 제1야당의 현실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인물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격조를 포기한 것인가. 윤 총장이 야당의 페르소나인가. 이렇게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아주 공격을 안 하던 공격수들까지 나와가지고 전부 다가 전방위적으로 날립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윤풍을 차단하라 이런 긴급 명령이 내리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여권이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국감에서 나타난 윤석열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은 확실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의 딱 첫 구절. 나는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5시간에 걸친 바로 그 격렬한 또 그러면서도 침착하고 차분한 또 그러면서도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의 소위 국감 태도에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원한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압받는 윤석열의 그 외침, 함성으로 전부 다 이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정치권은 윤석열 대망론으로 이제 들썩이기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은 뭔가 커다란 움직임이 통합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집중 공격, 윤석열을 죽여라 해요. 그런 모습으로 그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여권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띈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소위 융단 폭격이라고 그러죠. 윤 총장을 향해서 융단 폭격하는 소위 민주당을 한번 보십시오.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한편 국민의힘 야당들은 여왕벌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왕벌이라든 추미애보다 더 큰 진짜 여왕벌이 나타났다. 진짜 여왕벌이 나타났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윤석열의 대망론이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만들어냈습니다. 윤풍을 막아라. 이것도 민주당이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을 오늘을 있게끔 만든 그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여권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탄압을 1년 동안 받으면서 그러나 검찰로서 체제 수호를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쳤던 신음하며 쓰러지지 않았던 그 윤석열의 그 소위 대망론의 근원은 바로 거기서 나왔던 국민적인 환호였습니다. 네. 윤풍을 막아라. 지금 윤석열 대망론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여권을 보니까 오히려 더 초조한 사람들은 대선 주자 중에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초조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바로바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구나. 네. 윤풍은 과연 세긴 세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 시간입니다. 광풍이 불어대는 암흑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거칠 것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대한민국, 한미동맹, 국가안보, 성장의 대한민국이 내일의 아침에 태양은 다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 태양이 바로 대한민국의 태양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